자,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뺄셈 계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분모를 5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를 5로 하면은 분수일 분모, 분수의 분모, 분수차 분모가 다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일 분자를 1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로 하고요. 분수의 분자를 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로 하면은 1과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뺄셈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게 뭐라고 했나요?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3분의 11 빼기 3분의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1 빼기 3분의 4 3분의 1이 11개 3분의 1이 4개죠. 그러면은 3분의 1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그거는 3분의 1이 11개에서 4개를 빼니까 7이 되겠죠. 7이 됩니다. 7, 3분의 7. 그 다음에 이거를 대분수로 고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몫이라고 했죠. 몫을. 7 중에 3이 몇 번 들어가 있나요? 2번 들어가 있죠. 2번 들어가 있으니까 2. 그러니까 3이 2번 들어가 있으면 6이 되겠죠. 6을 7에서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1이 남죠. 그래서 나머지인 3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수일 분자라고 하겠습니다. 분수일 분자. 얘는 분수일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요? 분수이 분자. 얘는 분수의 분모가 되죠. 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맨 처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모두 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과정. 그때 답이 나올 때까지 과정인데요. 이 과정 7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7이라는 것은 11 빼기 4죠. 그런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분자의 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 분자의 차.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분수차, 분수의 차죠. 그러니까 여기를 분수차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분수차 자연수. 분수 자연수는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뭐가 될까요? 분수차 분모. (1은) 분수차 분자가 됩니다. 분수차 분자. 자, 이렇게 변수 선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계산기를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고 했죠.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이에요. 어떤 변수를 선언했나요? 지금 다 있죠. 이걸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자, 분수의 분자. 그 다음에
분수의 분자. 세 번째 가운데 가서는 분자의 차. 다음에 출력으로 나가는 분수차 자연수. 분수차 자연수. 다음에 분수차 분모와 분수차 분자가 있겠죠. 분수차 분모, 분수차 자연수. 자연수는 했죠 이미. 분수차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자. 자, 이렇게 6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이벤트를 선언해야 되겠죠. 이벤트. 어떤 이벤트죠?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그런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먼저 우리가 동일하게 입력받는 게 뭐가 있나요? 자, 분수의 분모하고 분수의 분모하고 분수차 분모 다 전부 다 3이네요. 3이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분모 입력받기 해서 전부 다 어디다 넣어줘요? 분수의 분모와 분수의 분모와 분수차 분모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나중에 이 분모를 잘못 입력해서 계산이 엉뚱한 경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나요? 네 번째는 이 나머지 3개를 빼고 난 다음에 입력받아야 될 건 여기하고 이거 2개죠. 이거 나머지 것은 뭐예요? 이 나머지 것은 나머지 요거는 나중에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계산 과정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입력을 받아야 되냐면 분수의 분모와 분자와 분수의 분자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분자 입력받기. 자, 이 과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계산기는 그렇게 중요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될까요? 5번째는 분수의 차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분수의 차. 자, 7이죠, 7. 7은 어떻게 구했나요? 11 빼기 4였습니다. 그렇죠? 7은 11에서 4를 뺐죠.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뺄셈 계산기에서는 1분자에서 2분자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분자의 차는 분수의 분자 빼기 분수의 분자가 되죠. 자, 6번째로 가겠습니다. 6번째 갈 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덧셈은 상관이 없었죠. 덧셈은 상관이 없었는데 가분수의 뺄셈 계산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분자의 차가 0보다 작을 경우도 있습니다. 분자의 차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분자의 차가 1보다 클 경우에만 계산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갖다 한번, 자, 코딩에서는 만약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이라면 어떻게 하고, 만약에 무엇이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의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블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분자의 차가 0보다 클 경우 0보다 크실 경우에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분수차 분모는 아까 여기에서 다 입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수 1 분모, 그 다음에 분수 2 분모, 그 다음에 분수차 분모까지 다 여기다 이거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분자의 차가 0보다 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해줘도 되겠죠. 분수차 자연수하고 분수차 분모. 자, 이는 먼저 어떻게 구했나요? 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는 7을 3으로 나눈 몫이라고 했죠. 자, 7을 3으로 나눈 7과 7 나누기 3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르게 변수로 표현한다면은, 자, 이거는 2는 뭐였죠? 2는 뭐라고 했나요? 분수차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분수차 자연수는 7이 뭔가요? 7은 분자의 차예요. 분자의 차 나누기 3은 뭡니까? 3은 여기서 분수차 분모라고 하기도 하고 분수의 분모, 분수의 분모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분수차 분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차 분모의 몫이 되겠죠. 분수차 자연수라는 것은 분자의 차 나누기 분수차 분모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나? 1을 구했고요. 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1. 자, 1은 어떻게 됩니까? 7 나누기 3의 나머지가 된다고 했죠. 나머지. 자, 그러면은 1은 뭐라고 했나? 1은 자, 분수차 분자가 됩니다. 분수차 분자는 7이 뭐였죠? 분자의 차였죠? 분자의 차 3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수차 분모가 됩니다. 분수차 분모의 나머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계산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물론 중학교 과정부터는 상관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계산을 갖다가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 1, 분수 1이 분수 2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말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분수차가 0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계산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족할 경우에만 이거에 들어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됩니다. 끝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하겠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진 않고요. 우선 기본적인 것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에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엔트리를 사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엔트리를 활용해서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뺄셈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엔트리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작업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만들기, 작품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뺄셈 계산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료에 가면은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변수 만들기. 처음에 자, 분수 1 분모, 그 다음에 분수 2 분모, 그 다음에 분수 1 분자, 분수 1 분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분수 2 분자. 아, 잘못됐습니다. 분수 2 분자 이거 바꿔야 되겠죠. 분수 2 분자. 자, 저장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를 구하는, 자, 분자의 차라는 그런 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결과값을 저장할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분수인데 차의 값을 넣는다고 해서 분수차라고 했고요. 자연수, 분수차 자연수, 분수차 분모, 그 다음에 분수차 분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벤트를 선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블록에 가면은 이벤트가 있죠. 시작에 가면은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미 앞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놔두고 이것만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요. 좀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분모부터 입력받는다고 했죠. 자, 분모를 입력하세요. 분모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대답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대답을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대답을 뭘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분수 1 분모부터 넣어줘야 되겠죠. 분수 1 분모. 여기다 대답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분수 1 분모에다 대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코드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분수 2 분모에도 입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분수 2 분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분수차 분모도 똑같습니다. 분수차 분모도 대답으로 정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될 게 분수 1 분자하고 분수 2 분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분수 1의 분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받겠죠. 대답을 받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정하겠죠? 자, 분수 1 분자. 분수 1 분자를 대답으로 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복사해야 되겠죠.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키 놓고 복사하기를 누르면은 복사가 됩니다. 복사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분수 2 분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 2 분자. 자, 분수 2 분자는 분수 2 분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자, 입력을 다 받았네요. 자, 입력을 다 받았으면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분자의 차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겠죠. 분자의 차를 분자의 차. 자, 분자의 차인데요. 분자의 차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자, 분수 1 분자에서 분수 2 분자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연산자는 계산에 있습니다. 계산 빼기 연산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에서 뭐를 뺀다고요? 자, 여기에서 무엇의 값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무엇의 값인데 이게 뭐예요? 분수 1 분자에서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은 분수 2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수 2 분자. 자, 분수 1 분자에서 분수 2 분자를 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 계산기에서는 이와 같이 그냥 분자의 값만 분자들끼리 빼면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왜요? 사용자가 만약에 분수 1보다 분수 1 분자보다 분수 2 분자를 큰 거를 입력한다면은 계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을 달 겁니다. 자,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시작 있고 흐름이 있죠. 움직임 있고 생김새 붓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흐름의 곡에 있습니다. 흐름에 자, 만약 뭐뭐이라면은 뭐뭐이라면 뭘 하고 아니면은 뭘 해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분자의 차가 0보다 큰 경우에만 계산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뭐보다 뭐가 크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판단이라고 하죠. 판단해 보면은 자,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면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뭐보다 커야 되나요? 자료에 가면은 자, 분자의 차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분자의 차가 0보다 크다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아니면은 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분자의 차가 크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나요? 분수차 분자와 분수차 분모를 구할 수가 분수차 자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차 분모는 이미 여기에서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면 분수차 분모는 대답으로 정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무엇으로 정하기 놓고요. 자, 무엇으로 정하기. 자, 분수차 자연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분자의 차를 분수차 분모로 나눈 몫이라고 했습니다. 자, 몫은 어디 나와 있나요? 자, 몫은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와 뭐의 몫이라고 됩니까? 자료에 가면은 값이 있죠. 자, 무엇? 자, 분수의 차를 뭘로 나눈 거? 분수차 분모로 나눈 거게 되겠죠. 분수차 분모로 나눈 거. 분수차 분모로 나눈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몫이 됩니다. 몫이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분수차 자연수는 분자의 차 나누기 분수차 분모의 몫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복사해서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분수차 분자가 되겠죠. 자, 분수차 분자는 분자의 차 값, 분자의 차 분모의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에 가서 몇 초라고 말하기, 몇 초라고 몇 초 정도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수 1이 분수 2보다 작습니다. 라고 메시지 보는데 한 4초 정도, 5초 정도 할까요? 5초 정도 말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해서 그 엔트리봇이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코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기하게 될 게 사용자 편에서 배경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르겠습니다. 맨 밑에 배경이 있고요. 거대 폭포를 한번 클릭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추가를 누르고요. 추가를 누른 다음에 거대 폭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폭포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으로 갑니다. 모양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을 그어서 사용자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빼기 뭐는 몇 분의 몇 빼기 몇 분의 몇은 자, 여기다 는 써주겠습니다. 는 뭐와 몇 분의 몇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이거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자, 여기는 분수차 분모, 여기는 분수차 분자, 여기는 분수차 분수의 분모, 자, 분수의 분자. 이게 좀 간격이 좀 덜 떨어지네.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게 분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분모. 자, 이거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게 꾸며도 됩니다. 자, 분자의 차는 별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이거 좀 작네요. 자, 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조금 더 옆으로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속성이라는 데 가면은 우리가 아까 선언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분자의 차는 우리가 별로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있죠. 눈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눈이 감깁니다. 감기면은 우리가 이거를 볼 필요가 안 보아도 되겠죠. 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했던 거 3분의 11 빼기 3분의 4였죠. 자, 3분의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분모에 3이 다 들어갔습니다. 3분의 11. 그 다음에 분수 2의 분자는 아까 4라고 했죠. 4라고 했으면은 4라고 하면은 자, 답은 2와 3분의 1이 됩니다. 자, 2와 3분의 1 우리가 했던 거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시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에 있는 분수 1이 분수 2보다 작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분의 1 빼기 3분의 5. 자, 분자만 입력해야 되니까요.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분수 1이 분수 2보다 작습니다. 라고 마치게 되죠. 자, 이런 식과 같이 우리가 사용자 편에서 무엇인가 생각을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코딩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엔트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기 바랍니다.